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바이든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생물학적 무기 프로그램을 은닉하고 있다라고 서방을 비난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적 혹은 화학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지금 양쪽 진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번 주 미국 실험실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갑자기 그런 주장을 펼쳤죠. 러시아 외무부는 화요일에 그런 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의 존재를 러시아 군대가 발견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한 전염병, 탄저병, 토끼 열병, 콜레라 등 치명적인 질병의 증거들을 발견했다. 당연히 뭐 생화학 연구소, 생물학 연구소 이런 데 가면 이런 균들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균들에 대한 연구는 곳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빅토리아 놀랜드 이 국무부 차관인데요. 이 놀랜드 차관은 같은 날 의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생물학 연구시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 생물학 연구소들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생물학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러시아군이 통제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접근한다면 러시아가 접근한다면 연구 자료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물학 연구소들이 지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연구하고 있던 모든 병원균들, 연구하고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기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러시아군이 쳐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놀랜드 차관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러시아 쪽의 주장하고는.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다가 러시아의 음모론을 비난하는 장문의 성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화학무기 협약, 생물무기 협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는 없겠죠. 근데 지금 해외에는 있는 거 아닌지. 네. 지금 놀랜드는 있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중국 우한 이런 데서 그런 이상한 연구하는 데다가 돈 대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미국 안에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해외에는 있는 거 아니냐.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미군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생화학 무기 실험실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군에서 생화학 실험하고 있던 게 유출돼가지고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서 괴물이 만들어졌다. 영화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미국 땅 외에 해외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연구되고 있는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연구시설들이 해외 곳곳에 있다라는 지적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딱 잘라서 그런 무기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알렉세이 나발리 같은 푸틴의 정적들에 대해서 암살을 시도했었고 그때 독살하려고 화학무기 사용한 적 있지 않느냐. 러시아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계속 지지했던 것이 또 러시아다. 국제법을 위반해서 오랫동안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해온 나라도 러시아다. 미국은 연구만 했지 그걸 무기화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자행하고 있는 바로 그 위반 행위를 비난한 전력도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보유한 계약자들을 배치했다고 거짓으로 비난했다.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비난한 적도 있었다.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은 거짓 깃발 작전이다. 될 수 있는 거짓 깃발 작전이다. 생물학적 화학 무기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젠사케의 주장은 뭐냐면 러시아가 이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생물학 무기 연구하는 이런 연구소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폭로하는 이유는 결국은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쓰려고 이런 미리 생화학 무기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게 자리 까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젠사키 말이 또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미 시리아 전쟁에서 이 화학 무기가 사용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접했기 때문에 그때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소식들 상당히 많이 전해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중독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러시아가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러한 선전을 승인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지 아니면 이를 이용한 가짜 깃발 작전을 만들지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패턴이다. 분명히 러시아는 그런 가짜 깃발 작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방송 핵 발전소 들어가가지고 점령할 때도 뭐 비슷한 작업들이 있었고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거나 무엇인가 서방 세계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그냥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식의 선전포고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걸 종합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부인하고 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시인하고 있는 이 생화학 실험실의 존재 여부는 러시아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젠사키의 주장을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연구는 했으나 무기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러시아가 자꾸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 속에서는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부분도 아주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이다. 선전선동 심리전. 이거 굉장히 저희가 지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